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오늘은 일본 가정식 된장조림. 국내산 고등어 좋죠. 이제 부산, 제주도. 저희 매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고등어. 근데 거의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고등어의 90% 이상이 자갈치 시장에서 위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주도 고등어하고 부산 고등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주도 고등어는 고기를 치면 좀 약간 안심 같은 느낌. 기름은 평소 때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약간 더 깊은 맛이 있죠. 근데 부산 고등어는 등심, 약간 기름이 좀 더 있고 좀 고소한 맛이 있다면 나 제주도 사는데 기름 많았는데? 기름 많은 고등어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부산에서 이제 근처 인근에서 잡혀서 제주도로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그런 게 좀 있어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완전 기름이죠, 기름. 불순물 같은 게 아무래도 냉동이니까 살짝 그냥 헹궈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고춧가루도 넣고 칼칼하게 해먹는데,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일본 된장국 끓일 때 하는 된장으로 달달하게 할 수 있는 된장조림을 이렇게 놓고, 일단 물 먼저 넣어줄게요. 물, 조림을 할 수 있는 물, 설탕,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맛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은 이 된장이 되는데 정말 간단하죠. 마트 같은 데 가면 일본 된장국용 된장이 팔아요. 없으면 그냥 한국 재래식 된장으로 해도 돼요. 이것만 넣으면 좀 아쉬우니까 대파를 넣어서, 겨울에 또 대파가 맛있잖아요. 고등어랑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 칼집만. 누가 나한테 칼질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칼질 안 하려고. 칼집을 넣어주면 나중에 간도 잘 배고 질긴 섬유질도 끊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한 3등분 정도? 이 조림의 포인트는 된장을 아직 넣지 마라. 끓어오르는 상태로 일단은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거품을 처음에 한번 걷어내 주세요. 근데 거품을 귀찮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걷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거품은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내려갑니다. 맛이 여기 배버리기 때문에 이 고등의 특유의 비린내가 양념에 배는 거죠. 또 하나 질문. 조림은 어떻게 한다? 센 불에 한다. 왜냐면 일본식 조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림이 들어가잖아요. 미림의 역할이 뭐냐? 단맛, 그리고 윤기. 미림을 넣는데 청주는 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청주를 빼도 돼요. 근데 청주의 역할은 또 단맛도 있고 뭐 잡내 제거도 있지만 생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둘 다 있으면 둘 다 넣는 게 좋고, 없다 그럼 미림만. 뭐 소주 넣어도 돼요? 소주는 그냥 같이 드세요.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청주는 그 백화소복이나 차례 지낼 때 쓰는 그런 청주고, 청아까지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품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된장을 풀어줄 거예요. 된장을 풀어줄 때는 체에다가 얘네들은 약간 저쪽으로 피신을 시켜. 그 다음에 된장을 이렇게 된장을 풀어주는 이유는 찌꺼기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훨씬 곱게 잘 풀리죠. 보통 된장국을 끓일 때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죠. 그래서 깔끔하게. 만약에 집에 있는 재래식 된장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꼭 해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요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도 좋고 호일 같은 거를 위에 덮어도 좋고, 지금 안 덮어도 되는 이유가 센 불에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돌고 있죠. 이렇게 끼얹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래서 조림을 할 때는 센 불에 하는 게 윤기가 자르르 흐를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비법. 그래서 간장조림을 할 때도 이렇게 끼얹어주면서 하면은 골고루 간이 잘 배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윤기가 쫙 흐르는 게 훨씬 맛있게. 약한 불에 하면은 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흙탕물 같은 색깔이 나오면 그게 이제 불이 약해서 그런 거죠. 보시면 이제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 이제 흐를 정도 될 때 대파 익을 시간을 줘야죠. 대파를 집어넣겠습니다. 보세요. 국물이 찐득해져요. 그냥 자기 스스로. 저는 뭐 한 것도 없어요. 이게 흐물흐물해지면 미리 건져놔도 돼요. 이렇게 건져주시고 흰 부분은 조금만 더 익힐게요. 마지막에는 불을 약간 살짝 줄이고 여기서 이제 윤기를 딱 끼얹어주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끓어오르면서 이 당분이 윤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건져도 되죠. 이 정도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흐르는 정도. 이 정도면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다가 이 살을 깨먹으면 이제 깨지죠. 뒤집개 같은 걸로 같이 받쳐서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는 그냥 국자로 다 해결을 하죠. 꼬리 이렇게 하고 대파 같이 곁들여 먹는 대파를 올리고 대파 향이 정말 좋습니다. 매운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마지막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고등어의 감칠맛이 쫙 빠지고 달달하면서 짭짤한 조림이 되는. 자, 이렇게 해서 가을부터 정말 맛있어지는 생선이죠, 고등어. 근데 뭐 노르웨이 고등어는 뭐 냉동이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이 품질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에 금어기가 들어가요, 고등어가. 그때가 사실 제일 맛이 없어요, 기름이 없고. 자연산 생선들도 그렇고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바닷물이 차가워져야 맛있어지죠. 왜냐면은 찬물에 있으려면 배에 기름을 갖고 있어야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추운 날씨가 지난 다음에 방어가 맛있다고 하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손이라 그러죠. 미소, 된장, 조림, 대파하고 같이 이 부분을 다 된장을 발라서 이건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짜. 그 이유는 뭐냐면 끓어오는 거품을 다 걷어냈잖아. 그때 이제 짠기가 좀 빠진 것 같아. 괜찮네. 노르웨이 고등어는 특징이 부드럽고 기름지다. 가시 이것도 그래서 원래 식당에서 할 때는 이거를 핀셋 같은 걸로 다 정리를 해서 손님한테 가시가 안 들어가게끔, 그게 또 우리의 일이지. 기름, 뱃살은 다 맛있나 봐. 남의 뱃살? 좀 이상한데 말이. 대파.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기 좋으니까 한식 조림에 좀 질린 날은 이런 식으로 된장 넣고 달달하게 졸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겨울에는 고등어, 나봉